아이들의 시간이 무한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그냥 믿지 마시고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이고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우리 사연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좀 생각한 거는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데 중학교 이후에 영어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떤 불안함이 왔을 때 이것이 시그널인지 아니면 노이즈인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핵심 고민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영어를 싫어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 방법.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이 맞나, 이걸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대표 사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의 그레이스 님께서 보내주신 거, 일주일에 2회 단어 테스트의 숙제를 끝내고 나면 책을 음원으로 읽을 시간조차 없어졌어요.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아이도 단어 테스트 글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다. 아이의 반응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의 반응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뭐 아이가 항상 변덕이 죽을 듯하다, 이런 경우에 좀 이제 살펴서 반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특히나 싫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나 좀 하기 싫고 좀 귀찮고 뭐 이럴 때는 있는데, 이 싫다는 정도가 약간은 증오에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그널이 어떤 거냐, 아이의 그 교재 같은 데 보면은 약간은 저기 저주 같은 게 막 써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런 케이스라면은 아이가 이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이 안 좋은 감정이 약간 극에 치달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래 못해요. 어차피 못해요. 하더라도 효과가 안 나올 거예요. 특히나 초등학교 시절에 이거를 참고 한다, 이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 안 좋은 감정인데 참고 끌고 간다, 이거를 하는 거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진짜 극도로 싫은 반응을 보인다 하는 거는 다 시그널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미묘해요. 어떤 체제의 학원이나 학교나 뭐 이런 교육단체를 고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이제 흔히 말하는 케미스트리가 안 맞는다 하면은 커리큘럼도 좋고 기본 방침도 뭐 어떤 학교나 학원이 다 좋다 하는데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애한테. 이런 경우에는 뭐 처음에 한 정보를 많이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셨다 하면은 한 2달 정도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힘든 점이 있어도, 좀 안 맞는 점이 있어도. 근데 2달 이상 지나도 아이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맞다. 좀 많은 경우에 이제 5, 6학년 아이들이니까 야, 이제 중학교 가야 되니까 중학생처럼 열심히 좀 힘들어도 공부할 때가 됐어.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적응 못할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고, 그렇게 실제로 많이 방향을 갈 수가 있어요. 뭐 문법도 많이 하고 뭐 단어도 많이 외우고 이렇게 학습적으로.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렇게 하다가 영포자가 나온다. 여태까지 좀 원서를 좀 읽었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자꾸 푸시하게 되면 영어를 나중에 포기하게 되겠다. 감성적으로 영어랑 너무 멀어져가지고 영어만 생각하면은 막 그 스트레스가 나오고 막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이런 수준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5, 6학년이지만은 뭐 일정 부분 시도하는 건 좋은데 해보고 아이가 뭐 이건 너무 싫다고 하고 이건 못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아예 좀 물러서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 6학년이니까 빨리 푸시해가지고 만들어버리겠다, 이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마시라. 그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고 영어랑 멀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영어 공부 안 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고민거리 무엇이었냐?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직독직해를 안 배우면은 뭐 고3 수준의 영어는 할 수가 없다, 다 망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거는 지금 문법 안 하면 늦는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전문가들의 말은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어떤 의도로 생각했고 이게 아이한테 적용되는 말인가? 이게 근거에 기반한 말인가? 이거 생각해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말들이 전문가가 한 말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안 된다.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굳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 시그널이냐 노이즈냐 고르라 하면은 노이즈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면은 전문가들마다 말이 다 달라요. 교육계, 육아계 뭐 다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그래요. 다 종목 추천하는 게 달라. 네.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시지 어떤 말이 전문가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다 노이즈라 보시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틱톡직해 안 하면 고3 때 망하냐?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능이나 이런 거 봐도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틱톡직해라는 방법을 쓰냐? 안 써요. 그리고 저 자신을 봐도 틱톡직해라고 말하는 방식을 쓰냐? 안 쓰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틱톡직해를 안 하면 망한다라는 말은 근거가 뭐냐?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는 게 아니라 근거를 봐라. 지금 문법 안 하면 늦는다. 어떤 기준으로 늦는다는 거냐? 그러니까 늦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이런 걸 좀 명시적으로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뭐랑 비슷하냐면 AI랑 비슷하다. AI한테 뭘 물어보면 답이 나오면 그거를 참고용으로 써야지 AI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진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AI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숫자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져올 때는 만들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다. 저희도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그냥 믿지 마시고 일정 부분 생각을 하시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시행해 보시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안 그러면은 자주 비판적인 사고 말씀드리고 아이들한테 지도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판단하시고 거기서 습득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이 지금 사연이라 이런 걸 좀 보면은 너무 많은 좀 믿는 걸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말을 좀 접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고민으로 보는 것은 이제 테스트로 보이는 숫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제 불안감입니다. 저 SR 테스트를 봤는데 이게 안 오른다. 또는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결과가 낮게 나온다. 이런 걸 보면서 내 자식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불안감을 초등학교 5, 6학년 이제 중학교 갈 건데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 점수를 놓고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건 노이즈다고 봐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두고서 뭐 SR 시험 점수 0점대를 이제 비교해 갖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노이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고요. 그 점수를 척도로 보려면은 좀 안전한 방법은 한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시험 봤는데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차이가 나는 정도. 그런 정도면은 약간은 유의미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 생각하는 거고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의 표정이나 이 시선, 이 느낌 요런 걸로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게 사실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이걸 알아요. 부모님 중에서 내 아이가 뭔가에 몰입했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거든요, 거의. 이게 안 되면 육아가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초등학교 시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연 중에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1위. 이건 뭐냐? 주변 분위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을 보내는데 우리 아이만 학원 안 가고 집에서 원서 읽고 있다. 어우 불안해. 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고 이거 애 버리는 거 아니야 네, 이거? 내가 얘를 저기 그르쳐갖고 잘못되면 어떡하냐. 나 원망하는 거 네. 원망하겠네 얘가. 네네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주변의 분위기 둘 중에 하나 고른다. 노이즈에 가깝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학생이 썼던 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친구가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원은 안 다녔다. 그런데 당시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이상했다. 내 주변 친구들은 다 학원을 가는데 나는 왜 학원을 안 가지? 그런데 그 친구가 쓴 게 후반부에 쓴 거는 뭐냐면은 하지만 나는 지금 어머니께 감사하다. 당시에 어머니께서는 나한테 책을 읽어주셨는데 그게 내가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보고 있니? 유튜브를 본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학습이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사람들 흔히 말하잖아요. 나만의 공부법이 중요하다. 나한테 맞는 법을 찾아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면은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가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잘. 제 인생을 봐도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다 그냥 따라서 했다.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주변 분위기를 굳이 말하자면은 노이즈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원서 읽지 않고 문법하고 단어 공부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서 읽은 아이들이 시험 보면은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능 볼 때 더 유리한 거예요. 만약에 많은 아이들이, 더욱더 많은 아이들이 원서 읽기를 다 한다. 전 국민 전 학생들이 원서 읽기로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럼 현 수능 체제에서는 수능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여유를 가지시고 원서 읽으면 잘 된다.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잘 됩니다. 글을 읽는 능력이 없으면은 문법하고 단어 암기를 아무리 해도 수능 1등급을 못 맞아요. 저는 이제 이런 말이 많은 분들한테 어필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단어를 꼭 외워야 된다 생각할까? 왜 초등 고학년이면은 문법하는 흔히 말하는 입시학원으로 가야 될까? 왜 이렇게 생각할까를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문법 학원, 문법을 많이 하는 학원에 왜 가냐? 중학교 내신을 이제 주변에 살펴보면은 내신 시험이 변별력이 있는 부분이 문법이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서 아이들이 내신 시험이 차이가 나니까. 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그 시험 잘 보는 것도 사실은 좋죠. 너 잘 볼래 못 볼래? 둘 중 하나 골라. 당연히 잘 보는 거 고르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시간이 무한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선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학교 내신이 중요하냐, 고등학교 내신이 중요하냐 했을 때 대체로 뭐라고 말할까요? 고등학교 내신이 중요하다고 말하겠죠. 왜냐? 내신 중에서 입시에 대입에 반영되는 건 고등학교니까.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냐? 이걸 보면은 고등학교 내신은 흔히 말하는 독해에서 변별력을 가른다. 이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학교는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기출 문제를 그냥 구해서 보세요. 고등학교 내신은 변별력이 독해에 있어요. 문법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학습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게 더 현명한 선택이냐? 독해 중심으로 하는 게 맞아요. 당장의 중학교 시험만 잘 보는 게 인생의 많은 것을 좌우한다 하면은 뭐 문법 중심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요 점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어 암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원서 읽는 식으로 해서 단어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책 읽는 식으로 해서 단어를 습득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도 동시에 신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읽기 능력이 고등 내신이랑 수능에서 변별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읽기 능력을 같이 신장시켜주는 그 원서 읽기라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예요. 단어 암기를 어휘장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 기억, 단기 기억, 순간 기억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 당장의 단어 시험을 봐서 100점은 맞았다 쳐도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요거는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만약에 단어 암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정말 많이 반복을 한다. 뭐 한 달 내에 10번, 한 달 내에 적어도 7번 이상. 그러면은 이거는 단어 암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 비교를 한다면은 오히려 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지 못한다는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 자제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이게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자녀분을 두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요소가 불안을 좀 조장을 하고 그게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원서 많이 읽는 게 제일 좋다. 영어 학습에서. 그리고 뭐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품사랑 문장 성분 어느 정도 해놓고 가면 영어는 문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안 요소가 있는 건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당연히 옆에서라든가 이렇게 들려놓은 거 보면은 그리고 본인의 경험도 이렇게 원서 읽기로 안 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을
이기시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